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요즘에 거래량 상위 종목들 보면은 이런 모양의 차트 많이 보입니다. 뭐 이렇게 좀 하락하면서 파동 그리다가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면서 수급도 들어오는 이런 차트들. 지금 보시면 소프트캠프도 약간 비슷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새로운 종목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그래, 수급도 들어왔고 이거 딱 뭔가 좀 느낌 좋으니까 여기 한번 시작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고민을 하다 보면은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다 보면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거에 두 종목에 약간 좀 며칠 전 모습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죠. 봐라, 이거 정고점 근처네. 지금 이거 당장 오늘만 해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왕 시작할 거면은 이거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쯤 되면 또 고민이 되는 게 근데 그래도 지금 이게 고점인데 만약에 이게 박스처럼 된다면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런 종목이 낫지 않을까? 아싸리 그냥 좀 바닥을 기고 있는, 근데 이거 제가 뭐 재물을 본 건 아니지만 재무나 뭐 이런 면에서 버릴 만한 종목은 아닌 그런 것들 찾아서 저평가된 종목에 지금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걸 하려 그러면 왠지 지금 최근에 좋은 분위기랑 엇박자를 타면서 나 혼자 괜히 돈 떨어진 재미없는 곳에 가는 그런 느낌이고, 재밌는 데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고점에서 상투 잡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인트로 질문이 너무 좋네요. 훈련하시는 분들, 클럽 안에서 좀 결 맞춰지신 분들이, 그런 분들도 많이 하시는 질문하고 흡사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어니스트님이 좋다고 하는 거는 뭐 질문이 그런 거죠. 제가 질문을 하다 보면은 어니스트님 입장에서는 야, 이건 진짜 너무 초보자 질문이잖아, 이런 것들도 꽤 많거든요. 저희가 이 기획을 하다 보면은 그쵸. 굳이 이런 걸로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나요?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답하기가 되게 곤란하거든요. 그냥 뜬금포 질문이고. 근데 오늘 같은 질문은 훈련이 됐냐 안 됐냐 무관하게 얼마든지 고민이 되는 그런 포인트고, 저희가 분명히 좀 생산적으로 고민을 해볼 지점에 있기 때문에 질문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은 실전에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고민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 포인트다, 이런 취지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은 질문을 한번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 어떤 이런 흐름이 있었고, 그러다가 여기서 탕 치고 가는 요 시점이에요. 이 별표 시점. 이 별표 시점에서 이제 다시 나뉘죠. 첫 번째, 완전히 돌파된 상황. 두 번째, 돌파를 하려고 이렇게 나 돌파할 거야 하면서 살살 건드리는 상황. 세 번째, 아직 돌파 못하고 이제 고개만 든 상황. 요 정도로 기술적으로는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거 저 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단순하게 들 텐데, 이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오프닝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좋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라면 그거는 조금 질문이 좋지 않다. 그 생각은 버려라, 이 말씀이시죠. 네, 왜냐면은 다 다른 스타일이다. 서로 다른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은 머니버디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인데 누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구분할 수 없는 거죠. 각각 다른 사람이니까. 그거를 인정해줘야 돼요. 1번, 2번, 3번은 각각 다른 사람이다. 다른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더 좋게 만드는 거는 각각의 스타일을 선택했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더 좋은 것과 덜 좋은 게 구분은 된다. 이 구분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게 일단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답변입니다. 네.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나서 제가 하나하나 살짝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런 게 1번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조금씩 전환이 나오면서 이런 모습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시장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이거랑 연결해서 생각할 거는, 그러면은 내 계좌도 그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느냐, 내가 시장의 흐름의 변화에 내 계좌도 같이 비슷한 정도로 발맞춰 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 먼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뭐 관리를 해왔다 라고 전제를 깔게 되면은 이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 라는 게 기본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근데 실제로 시청하시는 분들 계좌를 상당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발맞춰 가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내 계좌는 이렇게 발맞춰 가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런 게 눈에 띄니까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저만 하더라도 제 최근에 모든 종목들이 거의 모든 종목들이 이런 흐름을 거치면서 이미 수익이 많이 났거나 지금 되게 중요한 분기점에 있어서 좀 매매를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나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계좌도 그로 인해서 되게 좋아졌고 수익도 좀 많이 나고 뭐 그런 느낌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말고도.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지금 새로 들어가는 종목을 고려할 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지금 뭐 시장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다 물려가지고 아직 멀었어요. 뭐 몇 개 수익 난 건 있지만은 중요한 종목 뭐 예를 들면 삼종 같은 것만 하더라도 아직 20-30% 손실 중인데요. 이러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1번을 하려고 하는 거는 좀 애초에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시겠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계좌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발맞춰 가고 있는 사람들이 계좌 상태가 그렇고 본인의 실력도 이런 돌파 매매를 좀 컨트롤 하는데 거부감도 없고 실력도 뒷받침된다면 그런 분들은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셔라 이 말이고, 그러면은 이러한 파동을 요즘 같은 때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뭐 똑같이 여기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대로인 사람이 있고 아니면 조금 낮춰서 인제 보합 온 사람도 있지만 잘 관리해서 그 전에 이미 괜찮은 평단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물량도 갖고 있고 이런 돌파 흐름을 맞게 되면은 그걸 이용했었을 때 그 유리함을 신규 매수하는 사람이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매가 요새 돌파 매매라고 해서 다 똑같은 돌파 매매가 아니고 난이도가 있는 상태라는 거를 인지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물량은 앞단의 하락 흐름을 통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좋은 평단으로 매집되어 있는 그 물량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든 매도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번 케이스 같은 종목이죠. 이렇게 상황이 딱 와서 기술적으로 말하면은 돌파를 하려고 하는 상황. 돌파된 건 아니에요. 근데 희망회로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1번의 앞단의 모습, 1번의 며칠 전 모습, 전조 현상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2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규 매수로 하는 거에 대해서 계좌가 치명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도전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실력 같아요. 당연히 해도 됩니다. 근데 실력 없이 하게 되면은 물음표가 들어요. 무조건 좋은 걸까? 아닐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여기서 이거는 1번의 전조현상이야, 1번처럼 갈 거야, 아니면은 이거는 상승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상승에 베팅하는 매매로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실력 없이 덤벼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초반부에 인트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종목들이 보니까 크게 상승을 하더라. 요즘에 이런 모양 이후에 다음 모양으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를 보니까 이 모양을 기대하고서 이제 그런 종목을 찾는 쪽으로 집중을 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인 것 같은데 근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되도록이면 안 떨어지면서 이 모양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뭐가 있을까? 그 노하우는 뭐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 이 생각 자체가 좀 뭔가 핀트가 안 맞고 있다 이 얘기시죠. 맞아요. 보통 지금 말씀하신 거를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더 좋은 것이란 게 시장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래 보이는 거는 존재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 거를 나 혼자 열심히 바라고 있다. 그렇게 매매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이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2번이 그래도 좀 더 보편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서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신경 쓸 거는 비중을 어떻게 잘 모아가고 어떻게 잘 컨트롤하면서 비중을 끌고 이어나가느냐예요. 이게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여기서 100% 사놓고 1번처럼 올라가주면 수익 내면은 장땡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 박스 맞고 떨어지는 순간 이 100% 매수한 거를 100% 후회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말은 이제 100% 비중을 여기 실어서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비중을 다 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만 들어간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 올라가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한다. 이 말로 이제 들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근데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닌가? 여기서도 비중이 100%가 안 되고 그냥 일부 들어간 다음에 떨어지는 거 올라가는 거 대비한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게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하시지? 여긴 할 수 있는 게 그럼 상대적으로 별로 없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남고 이걸 이제 해소할 수 있으면은 좀 여기에 대한 거를 좀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은 2번이고 이 시점이 3번이거든요. 3번을 따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냥 연결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3번이 행동은 똑같은데 난이도는 쉬워요. 왜냐? 비중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할 매수만 열심히 잘하면 되거든요. 천천히. 시간을 천천히 두면서 내가 뭔가 생각하고 행동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천천히만 잘해주면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훨씬 더 쉽다. 근데 2번은 할 게 많다는 거는 내가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느리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중을 모아감에 있어서 3번 스타일로 할 때는 비중이 모으려고 하게 되면 곧잘 모이는데 2번 같은 흐름에서는 이게 파동이 여기서 생기면은 비중을 매수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가격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어제 분명 더 쌌었는데 나 오늘 더 비싸게 사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끊이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번이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 3번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해봤자 가격 이점을 살리고 좀 늘어지는 템포에서 천천히 내가 받아낸다. 네. 뭐 이런 거라면 여기서는 흐름상 그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해야 될 거죠. 해야 될 게 더 많다. 근데 그 해야 될 거를 잘할 수 있으면 결국에는 내가 기회를 더 잘 살리는 게 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3번은 뭔가를 할 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나 물량을 먼저 잘 모아두고 그 다음에 파동을 만나면은 파동에 잘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잘 대응을 하면서 그걸로 잘 수익을 내야지. 딱딱딱 구분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명쾌하고 쉽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3번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2번은 이 1번 비중을 모아가고 2번 파동을 대응하고 이 단계가 같이 온 거죠. 이게 1번으로 같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수익도 내야 됩니다. 이어져요. 이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비중도 지켜야 되고 파동에 따라서 비중을 늘리기도 해야 되고 줄이기도 해야 되고 수익도 실현해야 되고 이 모든 게 한 코스에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력에 따라 결국에는 결과값은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은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1, 2, 3번 중에 뭐가 더 좋나요? 어니스트라면 뭘 선택할까요? 라고 했었을 때 모든 상황과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제 기준으로 말하면은 제 계좌와 제 기준으로 말하면 저는 지금은 2번을 선택을 합니다. 신규 매매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2번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초보자라면은 2번보다는 3번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게 난이도는 더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1번은 신규로 가져가는 것보다 내 계좌 안에서 보유 종목 안에서 이 1번 같은 흐름을 만났었을 때 계좌 안에 가지고 왔었던 종목에서 이걸 활용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신규 매매로 이거를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상황이 전체적으로 구분될 것 같습니다. 이 3번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제가 아까 인트로 때도 잠깐 말을 했는데 요즘 시장 분위기 괜찮아서 그 흐름에 잘 따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좋다고 해도 계속 좋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꺾이는 시점이 되면 얘네는 또 막 이렇게 꺾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괜히 싸게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 들어갔다가 더 싼 가격을 보게 되면서 더 힘없이 물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법도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냥 그거는 걱정이에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냥 언제고 평생 해야 되는 걱정입니다. 그거에 발목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가 사실 정확한 저희의 답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초보자는 3번 하기가 좋다라고 말하지만은 계속 초보자가 하기 좋은 상황으로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치가 필요한 거고 그 부분은 좀 훈련을 할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흐름으로 갔었을 때 대응하는 능력 이거는 기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투자자라면 갖춰야 하는 디폴트 값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를 못한다. 그러면은 수익 낼 줄 모른다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수익을 운으로만 낸다. 상승해서만 잘 찍었을 때 수익 낸다.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여기서 매매를 어떻게 할까, 지금 시점에서 종목 어떤 스타일의 종목이 나한테 유리할까, 이런 걸 고민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금 단계에서 고민할 거는 기본기를 충실하게 익힐 생각, 어떻게 잘 익힐까. 저희 클럽에 들어오신 분들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니스님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저희 클럽에 오신 분들이 주식 경력도 다 다르고 따지고 보면 그 기본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편차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들어와서 좀 있다 보면 이 기본기를 익혀나가는 훈련들을 하게 돼요. 저희랑 매매를 같이 하고 하라는 대로 따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기본기를 쌓아가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 3번 종목 위주로 이제 해나가는 게 좋겠다. 그 정도로 이제 초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기가 충분히 돼 있고 나는 또 이런저런 경험도 많고 막 1번 종목들도 많이 해봤어. 그런다면은 뭐 2번으로 넘어가서 좀 더 이제 적극적인 매매 행위를 해도 결과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2번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조금 나누는 건데,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초보니까 다 똑같은 초보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런 게 그냥 마냥 걱정되는 분들은 어쩌면 진짜 이 기본 중에 기본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또 쉽게 채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대로 경험만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클럽에서 채워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클럽 홍보를 떠나서 여러분들 진짜 꼭 갖춰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을 해보면 1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수익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것도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게, 이 정도 이렇게 들어왔으면 적당히 끊어서 수익 실현한 다음에 다시 여기 밑에 있는 거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여기서 괜히 또 막 뭐 수익 극대화한다고 어렵사리 저걸 붙잡고 있는 게 좀 맞는 방향인가? 또 이런 고민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실제로 많이 하죠. 그리고 거기서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MP처럼 지금 꽉 찬 양봉이 나와주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덜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흐름이지만 소프트 캠프처럼 이렇게 딱 꼬리만 남겨줘도 이봐 이때 다 팔고서 그 다음에 잘 갈아탔어야 되는데 등등으로 사람 마음이 그렇게 생각이 들죠. 뭐 이거는 본능적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은 해요. 하지만 투자에서 공감하고는 별개로 그게 꼭 그렇지는 않다, 이거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생각이 진짜로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내가 다음에 선정하는 이 종목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전에서는 이 전제가 진짜 충족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서 꼬이거나 여기서 다시 제대로 된 가치 있는 가격을 만들어 간다라는데 또 다른 시간이 얼마든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은 지금은 이미 그거를 열심히 잘 맞춰둔 상태에서 이 파동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얼마든지 이 잘 만들어 놓은 상황을 이용해서 거기서 수익을 그냥 단순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생각을 해주는 게, 끌고 가주면서 극대화시키는 이것까지 갖춰주는 게 더 좋다라는 거고, 압니다. 이게 말이 쉽지 실전에서 되게 어렵다는 거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가르치고 실제로 훈련시키고 클럽에서도 이런 부분 많이 다루면서 훈련시키거든요. 요즘에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궁금증들이 되게 많잖아요, 회원분들이. 맞아요. 이거로 서로 질문 답변도 많고 고민에 대한 부분도 매매일지나 이제 저희 클럽 안에서 대화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은 단순히 여기서 수익 100만 원 낼 거 여기서 수익 한 800만 원 냈다, 이렇게 하면은 수익 더 많이 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등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전 매매로 들어가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여기서 쉽게 포기해서 이 100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그래 나 수익 냈어, 역전했어, 잘했어, 오케이 나 만족해, 이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만 머무르면은 결국에는 항상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죠. 나 근데 오랫동안 관리해서 가지고 왔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수익 100만 원 낸 거는 저 만족스럽지 못하는데요. 이런 하소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거면 관리를 왜 해요? 여기서 빨리 끝내고 차라리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랑 명확히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10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 번에 수익 극대화해서 크게 먹든가 아니면은 두고두고 이때 만들어 놓은, 이 시점에서 만들어 놓은 유리한 물량을 가지고 이때 계속 우려서 뭐 6개월 1년 동안에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서 나한테 큰 수익을 갖고 오게 하거나, 여기까지 연결이 되면은
이 A 파트에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 행동이 절대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머니버디님도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관리해 놓은 거를 조그만 수익이 되는 시점에 기회를 다 버리고 그냥 빨리 수익 내고서 수익 갈증에 조바심에 쫓겨서 이거를 그냥 싼값에 헐값에 다 넘기고서 내가 만들어 놓은 좋은 기회를 그냥 다 일찌감치 포기하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갈증으로만 남는 거고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이것까지 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면은 여기서 조금 더 끌어올려서 자신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치를 최대한 한계치를 넘어서는 게 중요하고, 그러한 경험을 지금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에서 들어갔어요. 잘못 들어간 거죠. 고점에 잘못 들어가서 물린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을 이렇게 걸어서 막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의미 없게 손절만 안 하면은 이 정도면은 어지간하면 수익 내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진짜 어처구니 없게 하지 않으면은 어지간하면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정도는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오래 하다 보니까는 그걸 그렇게 어렵게 배울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말하면 저희가 말하는 기본기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건 되게 쉬운 케이스지만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에서도 그런 거는 가능하거든요. 실력을 쌓고 기본기를 쌓으면.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이 이상을 넘어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희가 진짜 말하기 편하게 수익 극대화라고 말하지만 내가 갈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지금 말하는 건 운이 좋아가지고 막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그냥 존버했더니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흘러가는 거에 맞춰서 수익을 진짜 극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끝이 있는 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역시 아직까지도 계속 개선할 점들이 막 보이거든요. 클럽을 저희가 6년 정도 했어요. 6년 넘게 한 것 같은데 1년 단위로 회원가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6년 동안 계신 분들이 있고 막 3, 4년 차 되신 분들이 있고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도대체 왜 3, 4년 동안 클럽에 있고 6년 동안 있느냐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물론 클럽에 붙어만 있어도 수익이 많이 나니까 계신 것도 있지만 스스로의 능력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 이게 계속 갈증이 남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상 벽이 깨지나? 수익 극대화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배울 것도 많고 가다듬을 게 많으니까 계속 남아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지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 지점에서 어떤 생각들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파동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바닷속의 파도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계좌를 이 바다 위에 띄어져 있는 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 배를 항해하는 선장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선장은, A라는 선장은 B라는 선장보다 경험치가 더 많고 더 잘 항해를 합니다. 그럼 B는 A를 보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클럽에 오게 되면은 제가 선장이 돼서 앞서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각각의 회원님들은 제 옆에서 부선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배 안에서, 개인 매매 같은 자신의 배 안에서는 본인이 선장도 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맞춰가면서 바닷속의 파도 자체가 굉장히 항해하기 쉬울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뭔가 변수가 발생하고 파도 백길이 바뀌고 이런 어떤 경우에라도 백길을 찾아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정도의 능력, 그거를 궁극적으로 갖춰라 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안 그래도 이 얘기를 저희가 이제 사석에서 나눴는데, 정말 주식을 한다는 거는 내가 한 배의 선장이 돼서 출발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를 쉬지 않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는 파도가 잔잔한 날도 있겠지만 배가 뒤집힐 정도의 뭔가 폭풍우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거대한 암초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나가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선장을 해야 돼요. 하다가 중간에 어려운 거 나왔어. 이거 대신 이거 좀 피해주세요 하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키를 맡기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애초에 이걸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잠깐 한번 잡아볼까 라는 생각으로 이 선장 노릇을 하다가 결국 이런 데 만나가지고 부러지고 있는데, 그거부터가 일단 문제고, 이제 저희가 말하는 수익 극대화 이런 과정에서 뭔가를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은 결국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그런 암초나 파도 같은 건데, 그때 키 놓지 않고 끝까지 가려는 일단은 의지부터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해보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의지가 없어요. 정말 가만 보면. 저는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가 여러분들께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큰데, 그런 면에서 내가 이 주식을 한번 시작했으면 그래 목적지까지 어떤 일이 닥쳐도 한번 끝까지 가는 그런 거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은 그냥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디폴트로 그냥 안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거니까, 좀 한번 이 기회에 깊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그리고 제가 선장 역할로서 굉장히 오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선장이 가져야 되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를 공유해 드리면요. 수익 극대화랑도 연결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시작해서 매매가 끝나게 되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돈들 수익이죠. 이 단순 결과만 가지고 수익 극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목적지에 가서도 수익은 있지만 가는 과정에서도 수익은 만들어 가면서 채워가면서 목적지에서 더 큰 수익을 얻는 거다. 근데 존버 투자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투자랑 차이가 뭔데 비슷한 거 아니야? 이 말을 한마디로 반박한다라고 하게 되면 존버하는 사람들은 목적지 가야지만 운으로든 실력으로든 뭐로든 목적지 도착해야만 이게 나옵니다. 근데 관리를 하면서 가면은 목적지에 가는 과정에서도 수익이 나옵니다.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식을 꾸준하게 롱런한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다. 이것까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제가 말했던 중간에 암초 나오면은 여기서 부딪히고 부러지거나 암초 없으면은 그냥 목적지 가거나 그런 운에 맡기는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배를 운행한다는 거는 선장이 된다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얘기는 충분히 잘 설명드린 것 같고 팁도 같이 남겨드릴게요. 제가 1, 2, 3번에서 어니스트라면은 그래도 저라는 전제에서 모든 거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도 신규로 하면은 2번을 선택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2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간단하게 팁을 남겨드리고요. 당연히 이번 종목은 뭐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상황의 종목 많거든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 파동에 따라서 약간 다를 거예요.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진짜 완전 고점에서 걸려주는 상황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전고점에서 걸려주는 상황도 있을 거고 또는 이렇게 갔다가 아예 저점에서 전환되는 저점 전환 전고점 상황도 있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는 여기서도 다시 1, 2, 3으로 나누게 되면은 3번이 좀 더 난이도는 쉽습니다. 실패해도 리스크가 좀 더 적다. 요 정도 의견은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 1, 2, 3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조금은 더 정직한 파동에 해당되거든요. 어느 정도 박스가 되게 잘 갖춰진 상태에서 박스의 전고점 부분을 뚫어주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를 뚫어주고 있는 이 모습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전고점에도 걸리고 전체적인 박스 고점에도 다시 걸릴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언급했던 더블 저항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시장이 되게 안 좋아지고 있는 시장이 고점을 치고서 거품이 많이 끼었는데 대대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상황이면은 저도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오랜 시간 하락을 했고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거는 차라리 저는 더블 저항을 이용해서 이 상황에서 오히려 내 비중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종목이 상승을 해도 내가 비중을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하락 파동 이용해서 비중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아까 2번 케이스는 비중 컨트롤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비중을 확보는 일단 할 수 있어. 확보는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매도 잘해서 수익을 챙겨가면서 비중을 유지하면서 컨트롤해서 가지고 넘어가야지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는 거고 그 상황을 만들어내면은 이 이후의 모습은 오늘 얘기해서 1번 스타일처럼 고점 돌파된 상황의 모습 여기서 잘 만들어 놓은 비중을 활용해서 여기서 다시 바로 극대화 작업을 노릴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라면은 여기서 극대화 작업에 부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매매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극대화 빠진 매매 트라이는 뭐 안 꼽는 찐빵 같은 팥 없는 붕어빵 같은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극대화를 위한 사전 작업을 위해서 요거를 매매를 시작해보면은 해볼만 하다 이렇게 느낌을 전달하고 싶네요. 네, 지금 얘기해도 되게 많은 포인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들렸고 해석이 얼마나 와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에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고 많은 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물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때 질문이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뉘앙스의 여기서 이제 매매 행동을 하면은 은근히 이제 이런 류의 생각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제 시장이
좋다라는, 좋아진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게 지금 일시적인 거고 시장이 그렇게 충분히 좋은 힘을 받지 못하면은 지금 이렇게 갈 수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왠지 느낌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또 얘기할 것 같거든요. 즉, 나는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그냥 수익 극대하고 뭐고 이런 거 안 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대화가 이어질까요? 그거는 이번 스타일의 매매를 나는 할 줄 모르는데 해보고 싶은데 이런 걱정은 드네요라고 그냥 단순히 감정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아까 이번 매매에서 실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번 매매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뭔데라고 하게 되면은 상승할 때 1번으로 연결이 되고 하락하면 어떻게 3번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어디로도 연결이 된다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거지, 1번을 단정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이게 되게 큰 차이인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니스트님 했던 이 얘기를 하면은 이거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예측에 대한 얘기로 들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뭐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니스트님은. 그런 다음에 그 현상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따지고 보면 이것도 대응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현상을 바라보는 분석과 대응에 대한 그 관점이 없는 상태에서 들으면은 똑같은 얘기 들어도 올라간다는 얘기구나, 나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럼 안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게 이제 전혀 다르게 듣고 있다는 건데, 그 지점도 한번 좀, 만약에 혹시 제 얘기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런 분들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팁이에요, 핵심은 다 뺐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팁 맞습니다. 핵심 내용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아야 하는 그 경험치가, 듣는 사람들 중에는 그 경험치를 아직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이 존재할 뿐이지, 이 안에는 핵심 팁들 다 들어 있어요. 근데 때로는 누군가는 이 팁이 행동 지침들, 여기서 얼마에 매수하시고요, 얼마 되면 어떻게 하시고요, 얼마 되면 어떻게 하면서, 얼마 되면 손절하세요, 얼마 되면 익절하세요, 이런 정리된 것들을 원하시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아직 흐름이 안 나왔잖아요. 앞으로 이제 흐름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채워가는 건데, 이 채워가는 과정은 이거를 계속 저랑 같이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해보면은 갖춰질 수 있겠지만, 이거를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미리 단정해서 준다 한들 그게 뭐예요? 어차피 바뀌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 예측이고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는 건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게 팁이 아니다, 전체적인 방향성, 매매를 어떻게 컨트롤하면 될지,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나의 대응 방법, 이런 것들 위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정말 잘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 그 다름이 뭔지를 한번 깊게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얘기 보시면서 나도 웬만큼 알긴 아는데 이거로는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이론일 뿐이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 하는 거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은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주식 공부할 필요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런 상태라면, 경험이 충분하고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렇다면 뭐하러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보고 나서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난 다 아는 것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주식이 뭔가 좀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은 본인 착각일 가능성이 99.9%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정말 많은 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숙제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그 숙제 잘 하시라고 같이 문제도 풀어드리니까 클럽까지 참고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초반에 이제 좋은 질문이다 라고 생각을 어니스님께서 공유해 주셨고, 그 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그렇지, 많은 분들께 이게 유익하겠다, 이런 고민 많이 되겠지, 근데 저렇게 풀어야지 라고 이제 저도 막 공감하면서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전히 좀 답답함만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갈 길이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남은 거예요. 그 길을 좀 하나하나 가시면 되니까는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저희랑 앞으로 계속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클럽 아시죠?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거기서 공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영상 밑에 보면은 댓글란에다가 공지 링크 걸어놨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가입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되게 많은 선배분들 함께 하고 계신데
저희 이제 어니스트님이 선장돼서 도와드리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막 1등 항해사, 막 부선장, 막 그런 많은 그 선배 크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 회원분들은 그냥 승객으로서 편안하게 이제 다니시면서 좋은 얘기 해주시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오셔서 이렇게 크루가 되면은 참 좋겠다, 여러분들께 참 많이 도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